오늘은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우리 제1야당 이준석 대표를 다뤘으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여당 사람들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누구부터 또, 할까? 네, 지금, 저부터 그럼 제가 말한 김에 아니, 아니, 할게요. 아니. 그 뭘요? 이재명과 이낙연 중에 누구를 아하, 먼저 다룰까? 원래 센 사람부터 다루는 게 아, 낫잖아요. 아, 아니면 뭐 센 사람이 좀 더 중요하니까 나중으로. 음, 근데 이게 완벽하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치, 맞아. 뭐 네. 어차피 뭐 개개인, 사람마다 다르게 봐야 되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거는 보는 아니, 건데, 사람 일단은, 말고 사안, 네, 사안. 사안. 음. 그러면 그래요. 여론, 둘 다 맞는 일단은 말이죠. 토픽은 필요하니까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네. 이제 어차피 관련된 게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까. 자, 이재명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어? 다들?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인간이 없지 않을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 맞지, 맞지. 아, 맞네. 네, 제일 야당 제일 여당의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호불호가 없다면 그게 음, 이상한 사람이고, 음, 그 중에서도 워낙 그 말이 많았기 때문에 성남시부터 해서 그치. 지금까지. 그렇죠. 그냥 사실, 아, 개인적으로 딱 드는 생각은 굉장히 강해 보이죠? 뭔가 실눈캐라서 그런가? 아, 흔히 말하는 그 실론캐. 스트롱맨, 네. 그냥, 스트롱맨. 명왕의 후계자야? 아니 명왕이 뭐, 될 수가 없지. 근데 그 뭐랄까 그 웃상으로 이제 웃음을 많이 내비치시는데 약간 좀 묵직해 보이는 거는 항상 있더라고요. 나는 반대. 경기도지사에 와서 무게감이 확 늘었어. 음, 엄청 가벼웠거든 그 이전까지. 무게감이 있는데 무게감이 너무 공격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가벼운 것보단 낫긴 한데 무거워진 상태에서도 좀 어그레시브해서. 예전에 그런 말 있어. 전투형 노무현이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좋게 봐준 거고, 그만큼 조금 공격적인 모습이 조금 많이 강조가 되는 이미지네. 아, 내 당시 개인적인, 음, 먼저 얘기해, 먼저. 충치형 말하라고 하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아, 내 개인적인 이미지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만 해도, 아니 솔직히 경기도지사 선거 때만 해도, 와 진짜 망나니 그 이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시장보다는 더 큰 권력을 가져서 그런지 자기 약간 그 자리의 무게를 좀 느꼈는지 확실히 성남시장일 때보다는 좀 그 뭐랄까 좀 행동이 조금 점잖아지는? 난 이 음.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아, 그래? 되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남시장일 때 그 공격적인 그 의도적이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생각이. 아, 그러니까 낮은 자기에게 어그를 끌 수 있기에 어그를 끌고 높은 자리에 맞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연기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진짜 생각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뭐랄까 좀 유해진 것 같다? 조금은 약간 젠틀해진 것 같다? 라는. 아이 나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 그거는 동의하지 마. 근데 너무 공격적. 근데 뭐야 이게? 그 평가를 떠나서 나는 정치인으로서의 재능은 좀 있다고 보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지. 일단은 그 태세 전환이 정치인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아, 그치. 어. 자리가 바뀌었는데 본인이 하던 행동이 안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무거워야 되는지 좀 더 가벼워야 되는지는 제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문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다. 이 자체가 좀 많이 음.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위험성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때 이재명의 그 포퓰리즘적이고 위험한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 무상교복 사건이거든. 그 시의회 관련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그치.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들의 리스트를 뿌렸어. 좌표를 찍은 어떻게 거죠.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무기명 투표였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부했다 해가지고 좌표를 찍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뭘 하려고 그랬어? 내가 말한 거? 음, 번우가 말하려고 했는데 씹힌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좌표를 찍었다라는 말을 한 건데, 음,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뭐 이전까지의 행보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냥 이 사람의 무게감? 이런 게 올라갔다라는 거에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고, 저는 그게 음, 결국에는 어떤 방식의 더 세련됨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위험성은 그대로인데, 그 수단이나 어떤 행하는 행동들이 좀 세련되어졌다라는 느낌을 요즘 들어 많이 받았어요. 음.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의 무게를 알아서 좀 행동 양식이 그 이전에 비해서 바뀌었다라는 쪽이고 나도. 근데 아까 쿠마가 얘기했듯이 그 성남시장 때 좀 사건들이 많지. 그런 특히 그 의회를 대놓고 압박하는 압박이 아니지. 의원들을 그냥 거의 뭐랄까 마치 군사정부 때 불법 체포하듯이 거의 그런 양. 특히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손가혁이라는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좌표를 찍어서 적, 정적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은 정말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짓들인데 경기도지사 하면서는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어, 경기도지사 때도 조금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 아, 그거. 남양주시였나? 그쪽에서 이건 그래도 조금 더 회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남양주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때려버린 거. 우선순위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린 거. 이것도 엄청 그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짜 틀리다를 떠나서 논의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대를 제외해버리는,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위험하다 생각해.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같은 이재명 킹이 어 또 한마디 해줘야지. 아니 그 같은 맥락에서 그 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적어도 국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보수 측면인 분들이 굉장히 이재명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특히 그런 부분에서 유발이 되는 것 같아. 주변에 좀 많거든 그런 분들이. 음,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약간 좀 속된 말로 집버릇 개 못 준다고 그 맞지. 성남시장 할 때 버릇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거 되게 거대 지자체가 조그만 지자체에 압박하는 거잖아. 자기 그거에 안 따른다고 노선에.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지점은 뭐냐면, 이거는 아마 쿠마도 나랑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간 이렇게 뭐랄까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컨텐츠로 만들어서 자기 정책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좋다라고 느끼고, 이제 나는 경기도에 사니까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작년쯤에 배민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뭐 늘린다 만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 또는 막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재명이 쓱 보고, 그럼 경기도 공공 배달앱 만들겠다, 딱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액션이 참 좋고 사회적으로 뭔가 행정력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자기가 먼저 선점해서 요건 내 거?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모습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행정가로서는 좀 재능이다. 라는 평가. 일단 이재명의 긍정적인 면을 따지려면 배달특급 같은 시주를 있는 앱 같은 것도 좋지만 그 계곡 철거. 아, 그치. 그 사건이 크지. 계곡 철거가 좀 개인적으로는 계곡 철거 때 말을 그 토의를 했던 거 있잖아. 응, 그 방식이 엄청 예뻤거든. 그치. 이재명이란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엄청 예쁘게 대처를 하는 걸 봤고 행정적으로 이재명이 왜 유명한지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보수단체랑 진보단체랑 가리지 않고 좋아했었거든. 이런 그렇지. 게 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짜더라고. 난 그 부분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불구조 같은 그 위험성을 담보하고도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어, 민주주의, 건우가 얘기. 네. 아니, 사실 이재명 지사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약간 과거 행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시의성이 있는 사건을 다뤄야 되잖아요. 아, 그치, 그치. 네, 근데 지금 저희 거의 한 15분을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음, 제가 딱 느꼈을 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보다는 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음, 행정 말렙지근 왕. 그렇죠. 근데 사실 행정 만렙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고 그것도 약간 폭군의 재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에게 극도로 호감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로 극도로 불호하게 되는 뭔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이쪽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음, 저의 한 줄 평, 민주당의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일, 여론조사 지금 2위 달리고 있죠? 그쵸. 일단 민주당 이낙연 지사도 행정 자체는 조금 호평을 받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호평 받는 게 많지 음, 이낙연도. 국무총리 근데 할 때는, 조금 국무총리 할 때도 그렇게 나쁜 평가는 음, 없었어. 국무총리 할 때 무난하게, 문제는 그 발언. 아, 아하, 그, 별명을 하나 어, 만들어낸 그 발언. 어, 사면 그렇- 발의. 어. 음.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내가 지인 중에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좀 들은 결과, 그 발언이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이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던 그 사건이다라는 것이 좀 당 내부에서는 그게 이제 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좀 너무 툭 던져버린 것 같아서, 사실 그때 이후로 지지율이 원래 거의 1등을 달리다가 막 곤두박질을 쳤잖아. 지금이야 다시 뭐, 한 3위? 전국적으로 보면 3위, 2위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좀 많이 말아먹었지. 음. 그것 때문에 조금 이거는 조금 이게 그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친문 사이트들이 있고 뭐 친민 사이트들이 있고 안 그 민주당 계열의 사이트들이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뭐 클리앙이랑 클리앙, 그치. 루리앱 이쪽 전통적인 진보 강세 음, 커뮤니티들이거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사이트들이 친민주당이랑 그러니까 친이낙연이랑 친이재명으로 완전 갈려버렸어. 아, 진짜? 클리앙 같은 경우에서는 사면발의라는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이낙연을 흔히 말하는 뒤주, 사도세자 취급하는 경향이 아, 있어. 그래가지고 뒤주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고 이재명은 뭐 유명한 음, 음, 찢이라고 불러가지고 루리앱 쪽에서는 이재명은 그 예전에 손가역도 있고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두 사이트,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드를 갖고 있는 두 사이트에서도 대립이 엄청 첨예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라는 큰 틀에서도 조금 많이 갈린다는 거지, 내부에서. 그렇지. 그 중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그 문재인을 공격했다는 과거, 아, 그거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게 친노 계열에서 이게 정말 핵심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들은 되려 힘을 못 받고, 이재명이 힘을 못 받고, 반대로 박근혜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집중해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 이 전통성이라는 걸 유지하려는 쪽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 판세 분석 너무 좋고. 아, 좀 정확하지 않지만 이낙연을 지지하는 파와 이재명을 지지하는 파들의 그 논리적인 그 계승 의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치. 다를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토픽이 이낙연이니까 이낙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국무총리 할 때는 이 사람이 참 잘한다, 대단하다 느꼈거든. 왜냐하면은 예를 대정부 질문 나가서 발언하는 거 보면은 야당의 되게 좀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러운 공세를 되게 위트 있게 받아친다거나 뭐 그런 지점들이 있고, 또 국민들한테 보이는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진중하면서도 또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종종 묻어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의원이 되더니 선거 때 황교안을 눌러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회의원이 되더니 그 이후부터는 그 8개월간 당대표를 할 때도 나는 별로 좋게 정당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또 사면 발의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어떤 발언들과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낙연은 좀 점점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제일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문제의 그 군필 원팀이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컸지. 저도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사건 자체는 이낙연 후보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사후 대처가 너무나도 미숙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것 때문에. 네. 일개 평당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음. 일개 지지자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피해버린 거지, 그 얘기를. 자기한테 음, 불리한 얘기니까. 근데 그 얘기가 피한다고 됐을 얘기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지. 음, 또, 아니, 이- 근데 약간 거기에 좀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번에 또 주말 사이에 그 이재명의 어떤 지역주의가 연상되는 어떤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서로 지금 당 자체에서도 너무 네거티브 거열이 심하다, 좀 자제해라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 서로 진짜 공방전이 치열한 모습을 보면 나는 오히려 걱정되는 건, 아니 뭐 경선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겠지. 근데 문제는 둘이 이 정도면 화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과열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음, 둘이 화해를 한다 그러더라도 지지자가 한쪽으로 모일까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아니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당의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백계문들이 예전에 백계문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해서 졌던 의지가 있다. 백계문도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번 했거든. 음, 이 전조를 약간 읽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해. 음, 결국 근데 지금 송영길이 빈문이긴 해도 친문 쪽이 워낙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치. 당내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이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군필 원팀 그걸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난 대선 경선 때 했던 거 업보를 받는 거긴 하거든. 본인이 했던 짓이 솔직히 용인되기 어렵다는 건 본인도 알 거야. 다만 이제 그 똑같이 악한 행위지만 좀 뭐랄까 그래도 좀 평가의 여지가 다른 지점인 거고. 근데 뭐 본인이 지금 당내에서 지지율 1위니까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지점도 어느 정도 있지, 사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지금 이낙연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함께 하는 참모들이 조금 내가 이렇게 보도를 몇 개 본 걸 보니까 참모들이 좀 되게 옛날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발언들이나 이런 게 너무 올드하고 구시대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음. 그냥 정치적인 경험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치? 두 후보 음, 간의 사이에. 실제로 경선을 패배했다 한들 그 일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치? 근데 이제 당내의 주류 분위기는 사실 이재명 후보를 좀 배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뭐 많이 갈리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민주당 네, 경선의 구도가 어차피 지금 두 후보가 둘 다 민주당 경선에 나올 거니까 그렇죠. 민주당 경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경선의 구도가 지금 보면 경기도는 거의 지금 어차피 현역 도지사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대부분 이재명 그러니까 겉으로 표출은 안 해도 이재명 쪽인 것 같다라는 것 같고 절반 이상이 이낙연 후보는 당연히 호남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부울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른바 PK라고 말하는 지역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조금 음, 중진급 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낙연 또는 정세균 쪽으로 붙었고, 그래서 지금 구도가 호남 플러스 PK 연합과 TK 연합이 수도권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싸움으로 조금 들어간 것 같고, 이미 구도가 굳어진 것 같고, 요거는 음, 조금 다르긴 한데, 본선의 구도와도 어느 정도 고착화된 그 구도와도 조금 비슷한 지점이 있다. 근데 그, 나는 그것보다도 당내 친노 친문이 다 죽은 게 좀 커. 개인적으로. 음, 이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번에 김경수도 들어갔지. 그치. 안희정 지난번에 나가리 됐지. 음, 뭐 이광재는 아직 사려야 될 만한 수준이고. 그치. 뭐 그리고 조금 야권에서 그나마 강세라고 했던 서울시장도 갔지. 아, 그치, 그치. 그 이름을 부산시장도 갔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어, 이건 내가 좀 언급하기 싫어서 음, 조금 돌려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집단으로 또로로 낙마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주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재명 뿐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재명에게 개인적으로 나는 좀 엄청나게 강점이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은 도덕성을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도덕성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야? 도덕성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따지면 용납이 불가능해서 그냥 도덕성을 논외로 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랑 좀 달라. 아, 그런가?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 왜냐면 이재명이 그 수많은 도덕성 논란을 달고도 연달아 무죄를 받아냈단 말이야. 아, 그건 맞지. 법적으로. 맞아, 맞아. 법적으로 무죄 내지, 뭐, 혹은 네거티브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까지. 맞아. 이런 것들을 다 얻어냈기 때문에 도덕성을 안 따져도 음. 되는 후보가 됐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재명이 약간 그런 거지. 늘 사고를 치는 놈이 사고를 치면, 그게 저놈 또 캐릭터지, 불어내에서 캐릭터. 끝나지만, 맞아. 얘 거의 컨셉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 저놈 또 불어내에서 끝이지만, 이낙연은 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젠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에 똑같이 이미지를 1을 소모하는데 그 타격은 다른 거지. 포, 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포지션을 잘 잡았어. 음, 그 부분이 조금 크지 않나. 근데 전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내 담론 자체는
좀 배척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러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후보에게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음, 그러니까 일종의 동정표도 더해질 수 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그 군필 사건까지 계기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의 포지션에 들어서서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당한 걸로 공격당하는 느낌. 그렇죠. 음, 사실 이번 건 너무 말이 안 됐잖아요. 그치, 그치. 그거는 팔 솔직히, 사진만 봐도 너무나 음, 명명백백한 음. 사실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저열하게 타겟팅을 하는 건 사실 뭐 어떤 정당이고를 떠나서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지, 요즘 시대에. 그렇죠. 그때는 나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그거를 야당에서 했어도 나는 진짜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의 일인데, 왜냐면 장인한테 장애가 있냐고 장애인을 조롱하는 행위, 그치, 그거를 그거는, 대놓고하면서 희희낙락하고 그거를 되려 묵인하면서 너가 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여당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사실 그 물론 이게 사석에서 좀 말했던 거지만 내가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 아니 어떻게 장애인한테 왜 군대를 안 갔냐, 그런 공격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거는 몇 번이나 했었는데 그거는 여당에서 했기 때문에 난 더 충격적이야. 어, 나는 오히려 그거는 충분히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트래시 토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그거에 대한 그 대응이 너무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 후보 본인의 대응이, 후보 본인 음, 그 후보와 그 캠프의 대응이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몰리니까 나오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낙연 지사가, 그리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무총리가 여태까지는 계속 앞서 있는 입장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강한 리더에 속했었고 본인이 원내대표까지 했었다는 게, 그 원내대표인가 당대표인가 기억이 안 당대표지. 나네. 음. 당대표를 했던 것도 사실 그때 말이 많았거든. 순리적으로 당대표를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말도 있었어 아, 사실. 맞아. 나도 그런 입장에 가깝긴 했어. 왜냐면 곧 있으면 다음 대선에 나갈 사람이라면 당대표로서 구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위험도 그치. 크고, 본인이 그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쥐고 휘두르는 게, 사실 이런 방식들이 조금 옛 정치의 일환이었거든. 맞아. 그러면은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때, 삼김 때, 혹은 이해창 때나 보던 그런 정치였다고, 이건 순리에서 벗어나 이낙연이 욕심을 부린 거다, 이런 식으로 했던 평가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항상 강한 입장이었거든. 여기서 이제 약한 입장으로 전환되니까 그걸 메꾸려고 무리수를 두는 느낌? 그렇지. 음, 맞아. 되려? 그래서 너무 추한. 맞아. 근데, 이거 말해. 근데 사실 나는 솔직히 내가 예상 못한 건 그거야. 나는 이낙연의 지지율이 이렇게 다시 3강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 그러니까, 음, 어쨌든 사면 드립 이후로 쭉쭉쭉 내려갔잖아.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회생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거는 내 예측이 완벽하게 틀렸고,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 선호도나 적합도, 지금 MBS 이런 조사 보면은 3강까지 왔거든.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할 어떠한 대안적인 후보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낙연 또는 정세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의 구도상 내가 봤을 땐 정세균과 이낙연 중 둘 중 하나가 무탈하게 단일화만 해내면, 오히려 이재명 또는 그 단일화 후보 한 명이 속된 말로 다이다이를 붙었을 때, 이재명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음, 좀 있고, 그 내 주변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지인들의 몇 명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의 강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MB를 연상시키는 그런 약간
돌파력, 추진력이 연상이 된다. 계곡 철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또 이낙연은 문재인 시즌2 같다.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어떤 평들도 있는 거 봐서 그래서 그냥 보수 정당에서도 약간 예의라든가 품격이라든가 점잖음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재명을 조금 싫어하는 것 같고 결과나 아니면 밀어붙이기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재명을 좀 고평가하는 것 같고 그런 약간 서로 간의 유불리와 이미지가 있지. 음, 그 방금 제3의 후보를 말했잖아. 아 미스터 난 정.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정적이야. 아 그래? 지금 대선 출마 자체가 어긋났어. 어 순리에 어긋나. 사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그 어떤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 어긋나냐면 국회의장을 했었거든. 맞아. 국회의장을 했다면 내려가는 게 맞아. 그치. 왜냐면 국회의장은 그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존재하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중에서 입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치.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의전서열 2위기도 하고. 그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대로 실제로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례들을 깨버리는 것과 같아. 왜냐면 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의전서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등한 기관이고 그치, 맞지. 국회의장의 장은 당연히 대통령만큼이나 무게감이 있는 자리야. 맞아.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의장을 했다면 내려가는 게 맞아. 국회의장을 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본다는 건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아래라고 명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정세균이 총리로 지명됐을 때, 또 문재인 정부가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대한 훼손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사실 분명히 존재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세균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적인 지점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아예 없진 않아.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 오늘 보도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 헌법기관장 출신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의 그 여론조사를 답한 사람 한 거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한 40%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 조사를 좀 참고로 해서 보면 뭐 그렇게 정치적인 무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어떤 엄밀한 학문적 시각이나 아니면은 좀 이런 명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떨어지는 건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 사법부의 수장은 물론 대등한 수장이지만 임명직이잖아. 그치. 근데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은 선출직이지. 선출직이잖아.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 맞아. 선출직과 임명직, 그러니까 임명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야. 진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차이가 있는데 절대 극복할 수 없지. 그 부분을 조금 경시한 게 아닌가. 맞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건 아니라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항상 상권 분립이라는 걸 까먹고 살아서 그런가? 안 돼. 나도 근데 상권 분립이 뭐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니니까 일상에서. 네. 음. 그냥 약간 막연하게 좀 저속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짱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그냥 좀 사실 지금까지 하던 얘기랑 좀 다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사면 발의 이후에 나락간 지지율이 왜 올라갔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봐도 좀 아픈 말이지만 그만큼 인재가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네. 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제가 동의합니다.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의 무게감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 그 지점에 대해서는 난 동의하지 않아. 그 음, 지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여당에 있었던 지금 현 여당에 있던 후보들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최성이거든. 그치. 근데 사실 뭐 최성은 그냥 곁다리 하나 끼고 문재인 후임무사 하려고 왔던 사람 같은데, 깍두기지, 깍두기. 또 약간 음, 그쪽에 가까운데 냉정히 보면 성남시장, 일산시장, 그리고 충청도지사 쪽 나머지 하나가 문재인. 솔직히 문재인 말고 제대로 된 인재라고 할 게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 그나마 아니죠. 근데 다 가실 분들이 다 가셨잖아. 아유, 그럼. 그,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우가 얘기한 것과 내가 느끼는 게 약간 비슷한 지점은 뭐냐면, 분명히 이거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분들이 야당 쪽으로 대선을 나오려고 하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뭐 제3지대로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사의 실패?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조금 찜찜한 지점은 있고 더 불행한 음, 건 뭐냐면 야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을 후보가 제대로 없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탈출한 사람들을 자기네 유력 후보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들. 한 정당이, 그것도 일국의 제1야당이라는 세력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가진 인재풀에서 후보가 유력한 사람이 지금 안 나오니까 자꾸 어디서 이렇게 수혈하려는 모습이 나는 그게 더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긴 해. 그래서 양 맞아요. 정당이 각각 이런 지점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아까는 이제 민주당 쪽만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데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운동권이라고 불리던 어떤 민주당이건, 이제 국민의힘이건, 어떤 그 한국 현대 정치사의 거목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니까 그 네임밸류가 딸리는 느낌도 어느 정도 받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네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뭐랄까 이제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민주화라는 의미나 산업화라는 의미에서는 격동의 시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상기가 된 거지. 네, 응. 그렇죠. 뭐 다르게 생각하면 인물 정치에서 정당 정치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 이렇게 맞아. 음, 표현할 수도 응. 있고. 네, 그것도 약간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 정치를 하던 스탠스를 못 버린 것 같아서 현재 지금 보면은 상태를 보면은 현직 당대표랑 전직 당대표 다 조금 그래. 그러니까 인물 정치를 탈피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스탠스를 인물 정치를 하던 그대로 가고 있어서 뭐라 그러지? 완전히 그런 스탠스가 변화했다, 메타가 변화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치. 그래서 과도기라고 했지. 응. 그러니까 사실 과도기라기보다 좀 멸망의 전조 이런 느낌인데. 뭐 음, 2년마다 인구가 100만씩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출산율이랑 그것 때문에 2년마다 100만 명씩 인구가 줄거든. 음, 2년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게 좀, 그러니까 선진국이 워낙 빨리 되잖아. 압축 성장은 실제 압축이 되는데 그치. 선진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실제 압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지, 맞지. 어, 근데, 이건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인구는 조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 인구의 감소 폭이 너무 네. 급격하다고 해야지. 너무 빨라서 인구가 줄고 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인구의 감소 폭이 너무 커서 그게 문제지.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의 생태계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몇 가지를 결합해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인구가 주는 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좀 좋아지고 결혼이라는 게 필수가 아니게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그 회의감도 많이 드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80년대, 90년대 성비가 너무 깨졌어. 맞아. 그거는 맞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1983년 이후로 그 자연 출생 성비가 된 게 2006년이야. 맞아. 음, 거, 대충 20년에서 30년 가까이가 남자가 엄청 그냥 많아. 여자를 음, 낙태해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남아선호 그래, 사상이 극에 달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출산 제한에다가 남아 제한, 그러니까 산하 제한에다가 그런 게 남아선호 사상이 겹쳐가지고 엄청난 대참사가 벌어졌거든. 음, 그래서 대충 그 시기 평균이 110대 100이야. 음, 원래는 한 5명이, 그러니까 3명에서 7명이 결혼을 못 해야 되는데,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전부 결혼한다고 치면 3명에서 7명이 결혼을 못 해야 되는데,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야. 보통 자연 성비를 100대 105로 보는데 그 이상이지. 그러니까 2000년대 103에서 초반까지만 해도. 107까지 보더라고요. 어, 통계학적으로. 어. 107에서 103까지.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다룰 때 있을 때 얘기하면 되고, 어, 이재명, 이낙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더 얘기하고 슬슬 마무리를 해봅시다.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을 하자면, 어, 그러니까 이 후보들의 뭐 정책 역량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아직 경선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지금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둘 다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게 있거든.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또 국무총리 출신의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라는 징크스가 있는데, 만약에 뭐 둘 중 하나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고 정말 대통령이 되면 징크스 둘 중 하나는 깨지게 되는 음, 재밌는 게 하나 있고, 어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그 지금 민주당 경선의 구도상 이낙연이 뭐 정세균과 단일화만 잘하면 이재명과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듣기로는 내 정보망에 의하면 지금 문재인과 이낙연의 사이가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어떤 소스도 있고, 또 그래서 조금 지금 초재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없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게 그쪽으로 봐야 돼. 이낙연은 본인의 세력이 좀 컸단 말이야. 맞지. 본인 자체가 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친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뭐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고 해도 당에서 끌어줄 그 세력이 되는 말이야. 근데 이재명은 그게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친문과 손을 되려 잡을 수 있다. 맞아. 친문 입장에서는 되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과의 결합이 훨씬 더 좋은 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더라고. 이거 그리고 말, 음, 본인이 지금 말해. 친문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 발언들을 보면. 지금 이 악물고 그러고 어, 있어. 어. 실제로. 근데 이제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친문과 손을 잡으려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짓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발언은 있어야 한다고 보긴 하거든. 내가 친문 입장이라면 그런 발언도 없으면 조금, 씨, 이거 믿을 수 있나? 싶긴 할 것 같아. 지금 열정적으로 그러고 있어. 전력으로 어필하고 있긴 해. 누가 친문의 선택을 음. 받냐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면에서 보면. 나는 이 점에선 되려 이재명이 좀 더 유리하지 음. 않나.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내가 민주당이 박정희라고 표현했듯이 나는 몰라. 이재명이 정말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걸 수도 있지만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란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정책적 실패, 정부 운영의 실패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떤 입헌주의나 이런 것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그것을 지키는 지도자일 수 있을까 하는 지점에서 정말로 회의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근데 좀 그래. 난 좀 그런 게 있어. 많이 나도 음, 그랬는데 사실 요즘 하는 걸 보면 야 요즘 그 이 판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낙연이라고 딱히 그게 될 것 같은 인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러니까 음. 이게 그 지난 지선 때 남경필이랑 이재명이랑 붙었었잖아. 그치? 난 원래 남경필을 찍으려고 그랬었거든. 이재명은 너무 위험하고 천박하고 아마 이 레포토리를 내가 매번 했을 거야. 아는 나도 사람들이랑 매번 하지. 봐야. 음. 근데 남경필에서 이재명으로 선회했거든. 마지막에. 음.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남경필이 이재명의 가족을 건드렸어. 아, 그건 맞지. 사실 나는 이 가족을 건드리는 행위까지는 당연히 공직자로서 공격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 생각해. 근데 이재명한테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남경필이 본인 자식이 마약 투여 때문에 연루가 돼 있었는데 아, 맞아, 맞아. 그거를 어떻게든 무마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공격을 보고서 이거는 품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못 된다. 이게 본성이라면 한없이 저열한 인간이다 그건 해가지고 맞지. 그냥 이재명을 찍었거든. 지금 똑같아. 지금 내가 이낙연을 보고 있는 시점이 똑같거든. 나도 그래서 솔직히 음.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음, 그래서 지금 좀 비슷해. 내 개인적인 평가는 약간 그 한쪽, 우리 왜 삼국지 게임 보면은 무력, 이렇게 막 지력 있잖아. 그 한쪽들이 다 무너져 있어, 일단. 내 밸런스 평가에서는. 매력 영, 뭐 그런 느낌. 근데 사실 통솔 영. 이재명도 요번 주말에 지역주의 그 관련한 어떤 논란을 보면 나는 그 뭐 발언 이런 게 의도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금 문제적인 지점도 있고 그래서 근데 둘이 네거티브가 너무 서로 심한 것 같아서 근데 난 도대체 사실 그게 조금 매기는 발언이었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 구조랑 맥락을 보면은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또 혼자서 못했던 그거를 이번에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잖아. 맞건 틀리건 그 맥락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 아니 근데 나는 오히려 맥락을 보고 내가 호남 사람이면은 진짜 기분 나쁘긴 할 만하다라고 느꼈어.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두 개가 좀 좀, 섞였을 거야. 좀 나는 섞여 있어 좀 그 발언 해석하는 자체가. 사람마다 이렇게 나랑 지금 충치 형이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나는 그래가지고 되려 이건 결국 이낙연을 그렇게 높이 치는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거고 아니 뭐 왜냐면 그 문제가 됐던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이 질문이 이거잖아. 옛날에는 이낙연을 밀었었는데 왜 지금은 본인이 돼야 되냐고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그때와 지금은 이제 뭐 판세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본인이어야 되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호남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었다. 이거는 사실 호남의 너네는 여지껏 쩔이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DJ도 결국 JP와 연합해서 충청과 손을 잡고 한 거 아니냐. 절반의 성공 아니냐. 그러니까 DJ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호남 사람들 심기를 많이 건드린 거지. 이것 봐? 어, 이놈 봐? 바로 우리 DJ를? 그치. 그건 DJ가 마치 내가 대구 노인정 찾아가서 아니 그 박정희 쪽팔리게 부하한테 총 맞고 죽은 사람 아니에요? 하는 거랑 거의 같은 급이라는 거지. 아,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갈리니까 그런 거라서, 요거는 여기까지 좀 끊는 게 맞는 여기까지 것 같아. 하고 뭐 우리 음. 킹이랑 건우도 두 사람 또는 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인물평이나 또 느끼는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 줄 한 줄씩 다 평론하고 끝낼까? 오케이. 그쪽 먼저 하세요. 쿠마 먼저 하자. 쿠마 먼저. 이번엔 나부터야? 음. 이재명 위험하다. 그리고 이낙연은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면 발의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면 되나? 오케이. 이재명은 아까도 말했듯 민주당의 박정희가 될 것 같아서 싫다. 이낙연은 근데 이낙연은 뭐지? 이낙연은 캐릭터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내 관심에서 거의 바닥이 됐다. 이 정도. 저는 따로 둘을 나누지는 않을게요. 저는 음. 그냥 한 줄로 얘기하자면 누가 되든 심히 우려된다. 이 정도? 킹은 저는 이게 당내 후보 간의 그 건전한 뭐라 그래야지? 검증, 라이벌리? 뭐라고요? 건전한 검증 뭐 이런 어떤 건전한 뭔가 라이벌리 같은 그런 느낌? 건전한 왜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뭔가 공정한 경쟁 뭐 이런 거. 포지티브한 경쟁.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뭔가 그 동료이자 라이벌인. 그런 긍정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막 그 최종 후보들끼리의 네거티브보다 좀 심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줄로 얘기하자면 좀 더럽다? 5월 동주? 그치. 그치. 누가 더 더럽나 내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냉철한 뭐. 평가. 네. 틀린 말 그렇군요. 아니지 사실. 그렇죠. 음.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다들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좀 우려점, 어떤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죠. 그쵸. 아직 뭐 경선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더러워질지 음. 기대가 됩니다. 그 점도 어떻게 지켜볼 만한 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갑자기 또 둘이 미쳐가지고 뭐 우리 정책 대결합시다 이러면서 소주 한 잔 먹고 정책 대결합시다 이러면서 미친 듯이 정책 싸움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주유와 제갈량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이제 어허.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우리 뭐 근데 그러기엔 너무 이미 칼 서로 3대씩은 꽂은 느낌이 서로 일단 어깨에 한 방씩 찔렀거든. 결국에는 근데 불을 질러서 결국에는 개싸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미 개싸움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시 개싸움으로 돌아올 것 같다. 그치. 뭐 일단 두 사람은 그러지 않고 싶어도 지지자들은 흙탕물이 그럼 지지자들까지 어떻게 후보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컨트롤에 따라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지지자인 거고. 그 발언이 오늘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발언? 어떠한 아니 일개 평당원이 쓴 웹자보에 뭐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거는 진짜 문제적인.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려 옹호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하죠. 두 사람의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기회가 된다면. 아니 근데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또 얘기해야 될 뭔가가 또 있을 근데 테니까. 정책 얘기가 그렇게 다를까 싶으면 그것도 아니라서. 뭐 이재명이 조금 특출나게 이상한? 그치.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뭐 요번 주는 요 정도라고 마무리합시다. 다들 한 주간 고생 많았고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